단양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종일 강렬한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충북과 인접한 대전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해 장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소외 지역의 작은 영화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에 해당 자치단체들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의 진출입로가 벼랑간 막힐 처지에 놓였습니다. 토지주가 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청주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떼약볕이 정말 강렬했는데요. 청주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았고 괴산 등 일부 지역은 올 들어 지역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한낮의 거리, 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은 시민들이 보입니다. 마스크까지 쓰다 보면 체감 온도는 더 높습니다.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금년은 예년보다 더 덥다 그러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날씨 오늘 굉장합니다. 마스크는 그래서 조금 내렸어요. 떼약볕에서 일하는 건 더 곤욕스럽습니다. 땀이 많이 나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힘들죠, 육체적으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생각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주의 한낮 기온은 34도를 기록하며 평년보다 6도가량 높았습니다. 충주와 단양엔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단양의 한낮 기온은 무려 35.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괴산과 충주는 각각 34.8도, 34.4도로 올 들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중부지방으로 유입되어 수요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이 되어 25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내리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겠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가 잦은 만큼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내리는 비는 주말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음 주 월요일경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당초 여름이 오면 잠잠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에 인접한 대전 충남에서 환자가 폭증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장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지난주 상대적으로 평온했던 충북에서 코로나19 접촉자가 25명이나 폭증했습니다. 대전발 코로나 환자들이 다녀간 지자체들은 추가 접촉자를 찾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대전과 충남 등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확산이 주춤할 거란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대전과 접한 옥천구는 유경수 여사 생가와 정지용 문학관 등 7개 공공시설을 재개장 한 달여 만에 다시 걸어잠궜습니다.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좀 중단을 좀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시대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이제 폐쇄를 검토 중에 있고. 예상 밖 상황에 2차 대유행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루 4명까지 줄었던 국내 확진자 수가 30에서 50명대를 오르내리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일일 신규 환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본격적인 지역 감염을 2차 대유행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며 장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집중관리할 고위험 시설을 8곳에서 12곳으로 늘렸습니다. 장기 확산에 대비해서 생활치료센터 1000실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유증상자나 중증 환자를 위해서 의료원이나 충북대병원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외국인이 62번째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도민들의 살림살이에도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문화 소외 지역에 자리 잡은 작은 영화관들이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 때문인데요. 해당 지역들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동군의 유일한 영화관인 레인보우 영화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상영을 전면 중단한 후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천 향수 시네마도 상황은 같습니다. 지난 2018년 개관한 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4개월째 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설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는 계속 지출돼 시간이 갈수록 적자만 쌓이고 있습니다. 전국 34개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던 사회적 협동조합 측은 경영난이 가중되자 최근 사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런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죠. 더 이상 작은 영화관 운영은 어려운 것 같고요. 옥천과 영동구는 현 위탁업체가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작은 영화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경영 논리보다는 주민들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관리하고 있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그런 거 인수인계를 다시 옥천군으로 이제 반납받는 걸로 절차를 이행을 하고요. 이제 후에 다른 위탁 단체를 선정을 하거나 하는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지역 소규모 극장이 모두 사라진 후 대도시까지 멀리 영화를 보러 가는 지역민들이 안쓰러워 해당 지자체가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에 농촌의 작은 영화관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주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이 탈이나 시장이 공개 사과를 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충청북도의 감사와 시의회의 특위가 결론을 내기까지는 좋게 한 달은 걸릴 거라는데 사업 지연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의회 승인 없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18일 조기령 충주시장은 공개 사과와 함께 도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충청북도 감사관실은 사안 전반과 관련자들의 불법 및 비위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현재 사실관계는 대부분 확정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고 징계 대상과 수위를 정하기까지는 한 달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어떤 어떤 사항에 특정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보통 한 60일 이상 정도는 일반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충주시 의회 특위도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업무 착오라는 시의 설명을 뒤집을 만한 내용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옛 한전연수원의 매입 가격이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일만 해도 좋기 두세 달이 걸립니다.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의 표류와 지연에 대해 충주시와 시의회 양측 모두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안보 주민들은 이 사업이 혹시 무산될까봐 아니면 그런 걱정 때문에 아마 그런 빨리 좀 추진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요구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의 전체 예산은 302억 원. 이 가운데 50% 150억 원을 국토부가 부담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이 졸지에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진출입로가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에서 해제되면서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 이 주민들은 청주시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시 옥산면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난 1992년 준공돼 지금은 43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세대 주택의 진출입로 두 곳이 벼랑간 막힐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유지인 진출입로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예정지에서 해제되면서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바뀐 토지주가 부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사유지 출입을 막을 경우 입주자들은 차 한 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바로 옆 하천 부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가 날 거라는 걸 믿고 살다가 결국 이거에 대한 어떤 사용료를 낸다든가 아니면 여기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 행정심판도 한번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주민들은 청주시에 진출입로에 매입을 요구하며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해당 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농지이고 토지주가 매입을 요청하지도 않아 애초 매입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비가를 칠 때 진입로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놓고 지금까지 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던 게 좀 아쉬운 거죠.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일시에 해지되면서 졸지에 맹지가 되는 다세대 주택은 이곳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민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소에 대해 50만 원씩의 휴업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청주시는 앞선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201곳과 콜라텍 15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고 있는 과수 화상병이 지난 2일을 기점으로 확산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는 충주 303곳, 제천 114곳, 음성 10곳 등 모두 429곳, 243헥타르로 지난해 발생 면적의 3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작업도 속도가 붙으면서 전체 농가의 76%가 메모를 완료했습니다. 청주시 내수읍 소각장 반대 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와 북이면 주민협의체가 체결한 상생발전기금 협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진위는 지난 15일 북이면 주민협의체와 클렌코가 맺은 상생발전기금 협약은 내수읍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를 저버린 행위라며 협약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오는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